예, 뭐 계약할 때는 계약하더라도 뭐 어떤 얼마에 계약하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고 사야겠죠. 네, 알아보고 사야 된다. 그냥 덮어놓고 사고 놓고서 나중에 환불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 프로야구판이고 FA 계약입니다. 저희 나성범이 보십시오. 지금 사놓고 150억을 주고 계약을 해놨는데 허구한 날 부상 때문에 뭐 100경기 뛰는 것도 지금 허덕허덕해요. 이런 상황이지만 반품이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뭐 지금 하나 팬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USB 78억에 계약해 놓으시고 행복하십니까? 아니겠죠. 하지만 반품이 되지 않는다. 물론 다 알아보고 계약하죠.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내가 샀는데도 야, 이거 왜 매뉴얼로 받았던 거랑 달라 내용이.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FA 계약판이지만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야, 이 강백호 사자, 야, 이 박찬호 지르자, 이런 거랑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계약하기 전에, 우리 팀에 데려오기 전에 혹은 재계약을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와 리턴과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과 실제의 성적과 얼마만큼의 괴리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우선 뭐 기아는 요즘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야구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될 그 FA 전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가장 이적 가능성도 높고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찬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격. 이 친구의 컨택률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 거냐. 사실 타격 성적, 이 생산성만 놓고 보면 거의 인간 승리의 표본과도 같은 선수예요. 처음 프로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이 제가 치는 타구가 과연 내야를 벗어날 수는 있긴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땅볼 일변도였고, 땅볼도 뭐 하드잇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땅볼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그냥 사회인 야구 한 2, 3부 정도만 내더라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거의 펑고 받는 식의 그런 땅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뭔가 번뜨기는 툴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은 빠따에 맞추는 재능은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커리어 컨택률이 85.3%, 그냥 컨택이 준수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선수들이 대충 한 75%에서 80%의 컨택률을 갖고 있거든요. 90%가 넘어가면은 이제 김선빈 같은 선수들은 컨택의 신이다, 장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박찬호의 커리어 컨택률은 85.3%고 올해는 지금 86.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재능은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진율이 통산 13%, 많은 편은 아니죠. 20%를 기준으로 해서 20%보다 낮으면은 이제 준수하고 20%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평균보다 삼진을 많이 당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삼진율은 통산 13%. 그러니까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면은 삼진율이 높지는 않아요. 올해가 11%입니다. 다음에 볼넷률, 볼넷을 걸러내는 능력이 8.4%, 올해는 10.8%까지 올라와서 올해 정말 이 볼삼비가 좋아요. 1대1의 비율로 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싸움을 할 줄 아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내가 초구를 노려야 될 때, 볼을 기다려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타격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위 타선에서 많이 나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범호 감독이 리드오프로 박찬호를 쓰면서 미숙한 모습도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시즌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번이든 2번이든 족가고 나는 그냥 초구부터 딱이야, 그렇게 1은 카운트 때 너무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질타도 받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모습에서도 한층 더 좀 성숙한 모습, 기다릴 땐 기다리고, 앞타자들이 너무 빨리 1은 카운트 때 죽었어, 그러면 이제 막 공을 최대한 오래 보면서 투 스트라이크 때까지는 뺏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머리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WRC 플러스 타격 생산성은 어떠냐? 뭐 시즌 이제 이 선수가 커리어에 데뷔했을 때는 뭐 말도 안 됐죠. 말도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만 55 막 이렇게 찍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4년 전서부터 조금씩 타격에 눈을 뜨면서
22시즌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70몇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23시즌에 이제 갑자기 109.5,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리그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100보다 높으면은 이제 좋은 타자라고 하죠. 그래서 120 정도를 친다. 그러면 어느 팀에 가든지 주전 야수로 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다. 그렇게 얘기하고 130이 넘어가면은 이제 올스타, 골든글러브 후보쯤에 들어가고 14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MVP 컨텐더로 이름을 올리죠. 근데 박찬호가 23 시즌에 109.5를 치면서 처음으로 리그 평균보다 뛰어난 WRC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작년에 우승 시즌에는 3할을 넘게 쳤다라고 하지만 95.7, 냉정하게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 시즌 현재 어제 경기는 이게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는 113.2였어요. 냉정하게 따졌을 때 박찬호의 타격 능력은 지금이 피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잘 치는 박찬호를 뭔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30살이 넘어가게 되는 선수고, 지금이 어떤 운동 능력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텐데, 원래부터 그렇게 잘 치던 선수가 아니라 진짜 순전 생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선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거를 넘어서 120, 130을 친다. 김주원이나 뭐 김하성이나 뭐 이렇게 공격력이 뛰어난 뭐 이재현이나 이런 선수들의 수준으로 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거다. 저도 박찬호를 좋아하는 팬이지만 그거는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지금의 이 정도의 모습까지가 사실 이 박찬호라는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타격의 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요, 박찬호의 구종별 대응을 보면 포심 패스트볼에 굉장히 취약해요. 모든 구종을 봤을 때 빠른 공에 제일 약하고, 반대로 스플리터나 포크볼, 그 다음에 체인지업 같은 오프 스피드 피치에는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가 노력을 하면서 저렇게 변화하는 오프 스피드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지만, 지금 리그에 점점 150km 이상을 던지는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지고 있죠. 단순하게 외국인 투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리그에 들어오는 어린 선수들, 고졸 루키들이나 이런 선수들도 지금 강속구 투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박찬호가 지금 원래도 140 중후반에 되는 빠른 공에도 대응이 잘 안 됐던 선수인데 갑자기 이런 공들에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빠른 공을 때리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찬호의 타격 생산성은 올해를 정점으로 유지를 한다면 매우 기특하고, 현실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야구를 봐오면서 선수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박찬호의 크나큰 문제고 가치가 없는 선수냐, 뭐 그런 뜻은 또 아니니까요. 자, 수비를 보자라고 하면 뭐 칭찬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KBO 리그 최고의 수비수, 내야 수비수는 박찬호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수가 보여주는 뭐 화려한 그런 플레이 때문에 기본기를 망각하고 너무 지조대로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받지만, 그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꼭 필요해요.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재즈 피아노 같은 거, 뭐 재즈 연주 같은 거 들으면 막 우다다다 막 이렇게 치니까, 야, 저건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냥 막 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아주 탄탄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위에 그냥 그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애드립 연주가 가능한 건데, 뭐 야구나 농구나 모든 운동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튼튼한 선수들이 그런 화려한 플레이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기본기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풋워크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핸들링도 안전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창의적 플레이가 가능한 수비수고, 특히 이 선수의 강점, 거의 뭐 외야 앞에 있는 얕은 부분까지 달려나가면서 자기 머리 위를 넘어가는 그런 공들을 바스켓 캐치나 이런 걸 통해서 잡아내는 능력은 거의 리그 최상위급의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예요. 사실 그런 능력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야구 선수보다도
잘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외야의 그 애매한 지점, 소위 얘기하는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 떨어지는 그런 타구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선수고요. 내야 양쪽 뭐 2루 쪽으로나 3루간 쪽으로 흘러가는 타구도 커버해낼 수 있는 범위도 매우 넓은 선수예요. 다만 어깨가 그렇게 강견은 아닙니다. 뭐 LG 트윈스의 뭐 오지환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그 부분은 떨어지는 거죠. 아마 25시즌 지금 수비왕도 거의 뭐 박찬호가 저는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루 쪽을 한번 볼까요? 소공산 도루 성공률이 이제 77.8%, 굉장히 이제 잘 달렸고 도루왕 타이틀도 가져갔던 적이 있는 선수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우리나라 이제 베이스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도루가 엄청나게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저도 박찬호가 과연 도루를 몇 개를 하나. 작년에 이제 김도영이 해였죠. 근데 박찬호가 작년에 20도루를 하기는 했으나 13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도루 툴이 망가진 게 아니냐. 70%보다 성공률이 70%보다 높으면은 이제 리즈너블하다라고 하고 70%보다 낮으면은 차라리 안 뛰는 게 이제 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60.6%여서 근데 사실 민폐였죠. 근데 올해 84%로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26개의 도루를 성공했고 실패는 5번에 불과했어요. 이 선수가 주력이 그냥 막 폭발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막 김도영이 같이 막 치타 새끼 마냥 막 페라리 마냥 부앙 달려주는 이런 선수는 아니고 주력 자체는 그냥 좀 빠른 애들 중에서는 좀 느린 편에 오히려 속합니다. 하지만 투수의 어떤 투구폼, 습관 이런 거를 읽고 뛰는 이 도루 센스가 소위 이제 탁월한 선수고 그 다음에 도루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루상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주자예요. 다른 것보다 슬라이딩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어갖고 태그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돌려갖고 상대방 포수나 야수의 태그를 피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베이스를 터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절묘한 플레이를 자주 연출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요. 그러니까 야구를 알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루상에서 되게 이제 잔실수 하지 말아야 되는 본헤드 플레이가 좀 적은 선수가 박찬호입니다. 자, 이제 좀 박찬호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이런 건데 번트 능력이 좀 떨어져요. 어떤 기습 번트 이런 거는 또 가끔 깜짝 놀라게끔 잘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베이스를 보내줘야 될 때 나오는 희생 번트, 보내기 번트는 사실 정확하게 잘 된 적이 드물다라고 할 만큼 이 부분은 좀 취약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찬호 같이 장타력이 부족하고 이제 출루나 안타로 나가는 선수들은 아주 희생 번트를 통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줘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선수는 좀 벤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야 근데 꼭 한 베이스를 더 보내주는 게 번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히트앤드런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자가 1루에 있어. 그럼 1, 2루 간에 타구를 보내갖고 1루 주자를 2루로 보내줄 수도 있잖아. 그것도 박찬호는 잘 안 돼요. 컨택률 자체는 높지만 타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1, 2루간으로 보내거나 3루간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상황에 맞는 대응력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과는 무관한 타구를 좀 보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희생 플라이를 만들어서 칠 만큼의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작전형 타자로 분류하기에는 어떻게 봐도 좀 어려운 선수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이게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진 않지만 올해 이제 워낙 많은 기아 팬들이 지금 득점권의 타율에 대한 좀 알러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첨언을 했는데 득점권 타율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커리어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박찬호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철광왕이다. 아이언맨. 지금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140경기 플러스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 9월 19일 지금까지는 125경기를 뛰었어요. 기아가 이제 10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반가이만 하더라도 140경기를 뛰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7년 연속 지금 수비 이닝 1000이닝 플러스
2019년에는 이제 3루수로 이제 주로 나왔고, 그다음에 20시즌서부터는 지금 계속 주 포지션을 지금 유격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00이닝 플러스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선수가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체력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성범을 봤기 때문이죠. 나성범이 NC 시절에 그렇게 철광항처럼 잔부상 없이 잘했던 선수인데 기아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인저리 프론이 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상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선수가 타고난 몸뚱이는 매우 실하다. 거의 근육 뒤쪽에 있는 그 종아리라든지 햄스트링이라든지 이쪽의 부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선수고요. 내구성 면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선수다. 그래서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계약을 해야 되냐 어쩌야 되냐, 일단 좋은 점을 생각하면은 4년간의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만약 이제 FA로 4년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전으로 뛸 정도는 무조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이제 피크다. 이걸 유지를 얼만큼 하냐. 앞으로는 사실상 조금씩 떨어질 일만 남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급전직할 건 아니라는 게 이 선수의 순출루율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망할 선수는 아니다. 최소한의 출루율로 나가줄 수 있는 선수고, 특히 수비력과 주력이 아주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유틸리티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그런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부상으로 드러눕는 먹튀가 될 가능성은 좀 매우 좀 희박하다는 점에서는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에 점점 빠른 공을 던지는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빠른 공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박찬호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박찬호를 지금 잘 포장해 줄 수 있는 포장지 중에 하나가 3년 연속 3할 타자다, 이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생산성은 타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로만 이 선수를 맹신하고 덥석 물어버리면은 약간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체크를 하고 정말 이게 이 선수가 우리 팀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얘는 지금이 최고점이고 너무 많은 금액은 거품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냥 흐린 눈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제가 FA가 되는 박찬호라는 선수에 대해서 준비해본,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해온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